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3월 셋째 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3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장에서 1% 상승, 이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금요일장 우리나라 코스피 0.46% 상승 마감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 선물이 전일 1%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2% 상승이 나왔고요. 자, 나스닥이 지난 월요일 날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나흘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흘 동안 상승한 폭이 한 1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4,500포인트 전고점 이 부분을 과연 뚫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13,30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14,500포인트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장 같은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이번 주에 넘겼다라는 거, 그거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 나스닥보다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미국장보다는 덜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폭도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미국 나스닥이 이 14,500포인트가 전 고점이라면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2,800포인트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전 고점 나스닥의 14,5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테마주들인데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난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삼성이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로 말미암아서 지난 목요일 로봇 관련주들이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맞고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신규 상장주죠. 유일 로보틱스가 새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얘가 따상을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새로운 로봇 관련주들이 나도 로봇 관련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요일날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가장 크게 터뜨린 애들이 에브리봇 그리고 DY 러셀입니다. DY 러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조금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인데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가 2022년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터뜨렸고요. 러셀이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전고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DY 같은 경우에도 러셀과 마찬가지죠. 자, 어제 굉장히 크게 상승해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과연 에브리봇 이 애가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기존에 보던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외국인이 15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시간의 가격 또 한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날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벌써 한 네다섯 번째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이런 애들 다음 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침해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라잡기보다는 저점 눌림 목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요. 지난주에 이 로봇 관련주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뭐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그리고 덱스트, 이런 애들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삼성의 이 메타버스 사업의 진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 그리고 MP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종가가 6.52% 이렇게 상승 마감했고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로봇 관련주들과 다르게 이렇게 한번 작년에 이렇게 급등을 해 주었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상승폭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애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새로 신고가가 이렇게 달성을 해준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워낙 끼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종목만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PCB 관련주들입니다. 자, PCB 관련주들 굉장히 좋죠. 얘네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차트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 유지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하락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지키고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죠. PCB 관련주의 대장은 단연 뭐 신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신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고가 뭐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텍 뭐 다음 주에 뭐 54,300원 이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심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갱신해 준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이 86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해 줬지만 이 외국인들이 86만 주 매수를 했다는 게 조금 끌쩍지근한데요. 이런 애들 뭐 선침해 하지 않았다면 뭐 지금 뭐 들어가기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공간을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런 애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PCB 관련주 뭐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뭐 인터플렉스 이런 애들 계속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어제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LNF 먼저 보시면 이렇게 LNF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외국인 기관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21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지만 수급이 좋기 때문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21선을 회복하고 전고점 부분이었죠. 이런 205,000원 이런 부분까지 과연 뭐 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정책 테마주 중소형 건설주인데요. 자, 중소형 건설주들 뭐 어제는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런 애들이 뭐 지금 현재 뭐 완벽하게 이렇게 죽은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 이화공영을 아침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한 3%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 완화 장치 해제를 노리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이렇게 해제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뭐 중요하겠고요. 이런 애들이 내일 만약에 뭐 슈팅을 해주지 못한다면 하락을 한다면 얘네들은 7,000원 이 자리를 뭐 지켜줘야 됩니다. 7,000원 이런 자리를 무너뜨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7,000원 부분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 되겠죠. 어쨌든 중소형 건설주들 뭐 다음 주에도 이화공영 그리고 범양건영 그리고 뭐 신원종합개발 이런 애들이 조금 뭐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애들도 충분히 뭐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오버나잇 한 종목인데요.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17%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토엔이 이렇게 뭐 상승을 한 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라는 그런
기사가 장 끝나고 이렇게 떴죠. 그런 말미암아서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N을 시초가부터는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지점은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시초가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애들이 재력발을 타고 약한 모습이라면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여기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붙을 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버벅대다가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한가 따라잡기만 잘 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토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과연 전고점이었죠. 이 2만원 이런 벽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전저점을 과연 무너뜨릴지 여부 그런 걸로 굉장히 불안해 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에 나스닥이 저점을 확인하고 10%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주식 폭락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 놓고 주식을 종가 분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